수익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식 초보자, 생생경제 청취자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핫하다 핫해. 요즘 SK바이오사이언스 핫한데 3일 만에 조정받았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조금 전에 증시가 끝났는데요. 좀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지금 22,500원 전일 대비해서 무려 13.5% 빠진 14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애매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큰 수익을 바라보고 참여를 하셨고, 물론 이제 공모주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죠. 하지만 첫날 따라가셨거나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매수에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공모주에서 누구는 득을 번대는데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냐라고 좀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따상을 기록을 했었죠. 따따상까지는 안 갔었어요? 그렇죠. 따상은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요. 목요일 날 이제 공모가 65,000원 대비 더블, 거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70여만 주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한 15%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한 이후에 보합 부근,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로 끝났고 오늘은 13%가 빠져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공모주 관련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작년에도 공모주 관련 이슈가 많았고요. 그렇죠. 오늘 공모주 관련 얘기를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공모주의 개념 한번 짚어주시죠. 공모주의 개념 같은 경우는, 공모주라는 게 이제 기업이 증권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시로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행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아무래도 기업을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지 모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지인들 위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죠. 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 요건에 도달하게 되면 뭐 증권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요건이 좀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익도 좀 내고 있고 매출 규모도 좀 된다라고 한다라면 거래소에, 그러니까 증권 당국에 이제 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주식을 나눠준 상태에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식 공모, 기업 공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지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나눠줄 때, 그러니까 그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공모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셨는데, 뭐 당연히 증권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려면 기업의 규모도 있을 것이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주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공모주라고 무조건 대박 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여급, 그리고 SK바이오팜이라든지 빅히트만 생각하시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의 요즘은 공모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타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혹자들은 올라가면 무조건 공모주하면 따상 나온다더라, 따따상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 보고서라는 것을 이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장하기 전에 이런 것도 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장 보고서라는 건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하기 전에 상장 보고서가 다 공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라는 거,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냐면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됐느냐?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차용주라는 가치,
이거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질 가치를 따질 수도 있지만 차용주가 하는 일을 봐서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규정상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의 본질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따져주지 않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쟁사들. 그렇죠. 그러면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받고 있느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 정도 가치를 부여하자. 그렇게 하는 상대 가치를 이제 따지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상대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뭘 할지든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들인데 그러면 김혜민 아나운서께서 만약에 기업의 오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평상시에 주가가 낮을 때 상장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상장하는 게 좋을까요? 불황일 때 상장하는 게 좋을까요? CEO 입장에서요? 예. 높을 때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낮을 때 그렇죠. 상장해서 많이 사야 되나? 높을 때 해야죠. 왜냐하면 높을 때. 상대 가치를 따지니까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모든 기업들의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좀 위에 있을 때니까 그 화랑일 때 상장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그러면 지금 상장하는 공모주들은 그것도 유념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공모주가 없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19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기업들이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말서부터 2021년에 이렇게 공모주를 너나 없이 한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주식시장이 화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역으로 생각한다라면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들 진입을 했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봐서 공모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또 공모주들이 많이 나올 때는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니까 그것도 염두하고 투자하는 데 생각해야 된다라는 팁까지 주셨어요. 근데 상대평가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평가니까 본질보다 뻥튀기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잘 봐야겠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회사로 알고 계십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만들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백신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평가, 상대 가치평가도 백신 회사랑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대 평가를 했던 기업, 어떤 기업의 상대 평가를 할 것인지는 기업이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서 언급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요. 네네. 어찌됐든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했냐? 3개 회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위스의 로젠이라는 회사, 네. 이거 유명한 회사고요.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중국의 우한바이오라고 이제 세 번째 회사를 우신바이오 이렇게 세 군데 회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 회사의 공통점은 CMO 결국 위탁 생산업체라는 거죠. 백신 업체가 아니라 위탁 생산.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백신만 생산해서는 이 상황이 기업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위탁 생산에 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위탁 생산으로 나갈 거야. 나갈 테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의 밸류를 우리는 부여받을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스위스 회사와 삼성의 회사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EV 캐피타,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생산 능력이라는 바이오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로 평가했을 때 대략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생산 능력. 근데 중국 업체는 이게 무려 5가 나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평가가 올바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5가 나오니까 세계를 평균해 보니까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2.5를 시가총액으로 만들어서 역산을 해서 여기에 생산 능력을 하다 보니까 65,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세 개 회사 중에 하나가 너무 숫자가 커버리면 그렇네요. 이 숫자를 못 믿으니까 빼버리게 되면 두 회사의 평균은 1.5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시에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상장 과정에서 무조건 따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리포트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들어가신 분과 검토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가치에 따른 다소 높은 밸류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기업의 화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업을 보고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공모주에 도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장할 때 기업의 가치 평가 관련해서 쿠팡과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미국에 상장한 쿠팡이라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국내 기업과 밸류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를 가치 평가하는 부분으로 저는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조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깨트려 준 게 쿠팡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 10년 동안 적자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조 가까운 그러한 그 가치를 평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쿠팡과 국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니 쿠팡이 저 정도 기업 가치를 받는데 연간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우리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더 적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 그렇네요. 그렇다면 네이버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에 우리가 상장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같은 경우 외국 선수들하고 싸울 때 기존에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꼈었죠. 네. 외국 선수들하고 싸운다는 거. 하지만 그거를 이 두 선수가 깨줌으로써 소위 말해서 박세리 키즈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시장에 나갈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게 큰 수확이죠. 그렇죠. 저는 쿠팡을 박세리 선수랑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나가겠다 그러고 네. 몇몇 회사들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국내에서 그러면 자본을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좋은 전략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개인의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공모주에 대한요. 예. 공모주 투자의 배분 과정 변화가 투자에 대한 변화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작년 12월부터 이제 바뀐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하게 되면 그 공모하는 주식수의 절반을 계좌수로 그냥 무조건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금액 대비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만 있으면 한 주 내지 2주 정도 공모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금액 대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를 못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계좌만 있으면 공모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주 내지 2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7249님이 예. 공모주 작년부터 주식 시작한 주린인데 몇 번의 공모주 청약이 있어서 청약했는데 되지 않다가 이번 공모는 소액 청약도 배정해준다 해서 20주 신청해서 2주 배정받았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떨어져서 우울하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주 받으셨다라는 게 아마 SK증권에 하셨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증권사에 했을 때 하셨는데 추첨을 받아서 또 2주가 배정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두 주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주를 갖고 계신 분이 상한가를 치면 얼마가 올라가고 네. 빠지면 얼마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금액 자체로 놓고 본다라면 크지 않으니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좀 많거나 만약에 이제 일이 좀 바쁘신 분들 같으면 에이 귀찮아 그냥 팔아버릴래. 이게 또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따상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예. 빠지자 이런다는 거죠. 돈이 그렇죠. 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돈이 크지 않은 분들이 크지 않은 분들이 이 정도 예, 했으면 그냥 됐다 이러고. 한두 주 갖고 있는데 네네. 올라야 뭐 몇천 원, 그렇죠. 빠져야 그렇죠. 몇천 원이면 앞으로. 예, 신경 쓰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대규모로 쏟아졌다라는 것을 저는 그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한 주, 두 주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10주, 20주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좀 들고 갈 거야. 좀 신경을 쓸 거야. 이게 됐습니다만 한 주, 두 주 가지고 신경 쓰기보다는 팔아버리자라는 욕심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부터 공모주 청약이 바뀌어서 이제 소액 청약도 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 돈으로 그냥 용돈 정도 단타하자 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네. 따상하고 돈을 빼다 보니까 그게 또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까지 그렇죠. 이끌고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한두 주 정도 이제 그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수주라고 정리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번부터,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개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증권사별로 물량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러한 면들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모주 오버행 이슈를 피하라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사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주식을 이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하기 이전에 주식을 갖고 계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장과 동시에 매도를 시켜버리면 이번에 공모주를 받으신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 있으니까 매도를 할 거고, 그러면 공모주 하신 분들이 이익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법으로 일단은 기관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락을 걸어놓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이것도 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6개월 동안엔 몇 주가 안 팔리고, 3개월 동안엔 몇 주가 안 팔리고, 이게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 물량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게 바로 오버행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슈라는 거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공모주를 새롭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서 하라. 그러니까 보통 상장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정도 지나고 나서 투자하라는 이유가 이런 오버행 이슈를 조심하라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관들 물량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러한 물량 체크를 못하고 투자하시게 된다라면 지난번에 SK바이오팜도 그랬죠. 기관들의 매물이 풀렸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주가 풀렸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오버행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주 대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차영주 소장이 짚어주신 것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